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이오주, 그 중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사일 멋있게 실적을 폭발시키듯이 공개를 했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적어드렸는데 여기 앞에 부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 이제 1조 거의 3천억 가까이 되는 1조 2,98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867억 원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매출액 7%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은 36.4%를 상회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소식은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좋은 이슈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환율, 그 고환율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뭐 관세 문제, 그래서 바이오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 쪽, 복제약 쪽으로 해서 이제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게 뭐 외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 안에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자회사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내부 거래라든지, 이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내부 거래 때문에 분사했다가 다시 다 합쳤죠. 그래서 지금 뭐 제약만 합치면 3사가 다 합병이 되는데, 그래서 뭐 내부 거래라든지 뭐 감가상각, 이런 거는 이제 내부적 내부적 변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냥 간단하게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은 그냥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고환율은 우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세가 들어오면 좀 불편한데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이제 시행된다라고 하면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죠. 우시바이오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딱 대체할 수 있는 명확한 대체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동안 이미 화이자, 뭐 일라이릴리, 노바티스, 그리고 뭐 등등 이런 이제 글로벌 뭐 빅파마들이랑 계약을 통해서 계속 이제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이 풀가동이 되면은 공장을 늘려야 되는데 공장 쪽을 계속 늘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4월에도 이제 5공장 가동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2032년까지 까지 7조 5천억 투자한다. 공장 증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4월에 5공장 가동.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이제 2분기 실적도 올라간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신제품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SK증권에서 이제 뭐 친절하게 올려주셔서 저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쪽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건 엠브렐, 다 출시된 거죠. 엠브렐의 바이오시밀러,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진행이 돼서 출시가 돼서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종양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암종이다 보니까 이제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이제 허셉틴, 뭐 아바스틴, 그리고 키트루다는 아직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허가 아직 안 끝났어요.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이제 2028년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걸 맞춰가지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과 질환 같은 경우가 이제 루센티스나 이제 아일리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일리아는 이제 미국에 승인 받고 이제 출시 남겨놓고 있다라고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출시를 이제 뭐 진행을 하면서 계속 뭐 좋아지는 것만 남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뭐 혈액 진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솔라리스, 요거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이 분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90% 이상의 뭐 적용증이 뭐 나온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기존 약품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프롤리아 같은 경우도 뭐 많이들 이제 들으셨고 여성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프롤리아 이제 골다공증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치료제 쪽으로 나가는 쪽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뭐 그렇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이제
계속 이제 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바이오에피스나 이제 셀트리온 외에도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빅파마들은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포기하는 기업들도 많았는데 예, 기술력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게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약가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부추기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뭐 계속 좋다. 제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못지않게 셀트리온 많이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연간 이제 100억 달러 이상 되는 이런 뭐 약물들을 글로벌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2025년부터 해서 뭐 2033년까지 뭐 꾸준하게 계속 이제 이런 약물들이 계속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들 뭐 많이 들으신 이제 졸레어나 뭐 프롤리아 같은 경우가 만료가 되고 뭐 3년 뒤인 2028년에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키트루다랑 옵디보가 이제 완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백신 쪽에서 자응형 보안 백신 쪽에 가다실 많이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맞고 있는데 가다실 같은 경우도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2029년에는 이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이제 잘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이게 쭉 이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 시장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제 셀트리온의 약진이 좀 기대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래요. 2월에 산도스를 이제 뭐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출시했죠. 그래서 이제 피츠치바 이 이름도 어렵네요. 피즈치바입니다. 피즈치바를 이제 출시했고 그리고 테바를 통해서 이제 솔라리스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지난달에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에피스클리 판매를 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도스 통해서 가고 여기가 유통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도스 통해서 이제 피즈치바 그리고 4월은 이제 테바를 통해 이제 솔라리스의 바이오시밀러 그래서 에피스 클릭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2분기부터 해서 조금씩 늘어가면서 한 번에 출시했다고 다 판매가 되는 게 아니죠. 점진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늘려가는 겁니다. 뭐 신약이 나왔다 그래서 뭐 복제약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 먼저 가져다 쓰겠습니다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리베이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로비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기를 조금 기대해 보는 바다. 뭐 이런 부분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2월에 또 골질환 치료제죠. 이제 프롤리아 엑스지바 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미국 유럽 품목 허가 획득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잘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적어드렸었죠. 프롤리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좋다라고 해도 사실 셀트리온 제가 뭐한 2030년까지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가격적으로 지금 너무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지금 뭐 3, 4병 뭐 내부적인 이슈나 서정진 회장이 이제 건강해야 된다라는 이슈 이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홀딩스가 약해서 이거 지분을 잘못 지분 구조를 제대로 장난차남한테 못 넘겨주면은 국민연금이 거의 뭐 최대 주주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분이 좀 약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우리 사주를 계속 뭐 매수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본인들이 이제 자사주를 계속 이제 좀 늘려가면서 지분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승계할 때도 장남차남이 일단은 지분을 좀 어느 정도는 들고 있어야 든든하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 이러한 좀 리스크들이 좀 있다. 대신 셀트리온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실적 보시면 올해부터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제 램시마 SC 진펜트라가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는 제대로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에서 기존의 레미케이드 이제 뭐 이 부분 때문에 뭐 램시마가 진출하는 게 좀 늦어졌고 사보험 진입도 늦어졌고 했지만 2020년대부터 해가지고는 점유율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30%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좋은 게 이게 진펜트라가 바이오 신약인 게 너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시밀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복제약이니까
자연스럽게 약가도 이제 인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경쟁도 이제 많이 붙고 뭐 하는데, 이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오리지널 약품이 없습니다. 레미케이드라는 원료를 가지고 이제 주사 제형으로 해서 이제 정맥 주사 이제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SC 제형으로, 과거에 제가 설명하기 굉장히 이제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엔 이제 알테오젠 덕분에 설명하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SC 제형으로 해가지고 이 오리지널 이제 약품인 이제 레미케이드 가지고 존스앤존슨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는데, 얀센이 못 만들었죠. 그래서 존스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도 못 만든 거를 셀트리온이 해냈다. 그래서 바이오신약 쪽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매출액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왜냐면은 계속 이제 바이오시밀러 출시되는 거 아닙니까? 영역도 확대해 나가고.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올해 온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그럼 자연스럽게 복구가 되겠죠. 지금 셀트리온이 주가가 못 올라가는 뭐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너무 많이 떨어져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제 리스크를 생각하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2030년 정도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장기 투자로 좋습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볼 만큼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무게감이 없지는 않죠.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지금이라도 저는 뭐 계속 모아가는, 뭐 월급 가지고 계속 모아갈래, 혹은 내 자녀한테 이제 물려주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준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셀트리온은 좀 넣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한번 뭐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3, 4합병 이런 거 완료되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실적 따라서 올라가는 기업이 되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지금 싼 구간이다. 저는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었으면 이거 400만 원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저는 과거부터 이거 뭐 경제TV에 나가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미국 기업에서는 400만 원이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이제 공매도도 때려맞고, 애초에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들어오고 공매도 때려 맞고, 뭐 자꾸 뭐 시밀러 기업이라고 압박하고 그러는 거지. 미국 기업이었으면 바이오시밀러 이제 통과되는 게 2016년 2월까지 뭐 기다렸겠습니까?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도 진작에 통과가 됐겠죠. 로비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국가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불리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그래도 뭐 혁신적으로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더 잘해 나갈 기업이라고 보니까, 이게 시밀러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제네릭 쪽도 하고, 그리고 바이오 신약도 계속 개발하고, 백신도 개발하고, 역량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안전한 치료제를 만든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정식으로 허가까지도 받고, 이런 좋은 이슈가 계속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같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지금 구간은 조금 부진할지언정 추후에는 계속 이제 우상향해서 멋지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울리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실적 뭐 잘 나온 거 다들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도 뭐 실적이 계속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DMO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수혜를 자연스럽게 받는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이거 미국 공장 짓고해서 미국에서 생산하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뭐 트럼프가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푸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이슈가 많은 기업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 있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전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셀트리온 이렇게 본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성으로 본다. 안정성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면은 그냥 편안해요. 요거는 지금 눌렸던 부분 조금 있으면 이렇게 쓱 올라서 다시 또 고점 돌파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워낙 뭐 급등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간 다음에 뭐 휴식 한번 취하고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또 다시 한번 지지선 내려온 거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핑계로 내려온 거니까 지적 테스트 받고 요 구간에서 지금 요 하락 추세선을 아직 벗겨내지를 못했는데 이 하락 밴드 이렇게 해서 돌파해 내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넘어가서 고점 120만 원 넘어가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냐 아니면은 이제 미래를 보는 그리고 언제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셀트리온 요거 3, 4병 뭐 완료되고 이런 뭐 이슈들은 좀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을 보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틈새 시장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뭐 꾸준하지 않습니까? 저만액 시장의 뭐 최강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 계열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알리아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초반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이겨내고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약도 뭐 기대감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다들 매력적인 위치까지 다들 와 있는 구간이니까 나는 이제 안정적으로 그냥 보겠다. 편안하게 그냥 대형주들이니까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저처럼 중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아무리 이게 한국 기업이어도 저 종목이 저는 2030년 혹은 그 이후에 1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제가 보는 가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을 해줄 것이냐 이게 좀 고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저처럼 이제 뭐 5년 10년 이렇게 내다보고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굉장히 저는 폭발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고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다 마친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이제 좀 도전적으로 해보겠다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 중에서 보겠다면 삼성전자약이 그래도 기존 사업권이 뭐 충분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잘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기대감은 좀 모을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나한테 딱 맞는 구미가 당기는 종목들로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실적 잘 나오고 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주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주가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 요거를 여기다 넣어드려야겠죠. 주가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기업의 가치만 올라갑니까? 뭐 수준 그냥 실적이 올라가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이 점점 확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드리고 있는데 지난달 4월 하순부터는 더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빠르게 뭐 정보방에 입장하고 싶다거나 하시면은 요 010-8113에 뭐 8617 요 위에 번호 있습니다. 위쪽에 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자를 보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잘 체크해가지고 종목 진단이든 아니면은 관심 종목이든 최대한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댓글에 남겨주시면 지나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잘 봤습니다. 뭐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댓글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어야 뭐 저도 뭐 힘이 돼서 더 많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다양한 영상을 또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응원차 뭐 나는 이제 채팅 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3333 이렇게 달리는 게 뭐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잘 봤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 하나 남겨주시면은 댓글로 잘 봤구나, 잘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문자든 댓글이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인데 좀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제가 편안한 종목들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시고 모두 아름답게 성공 투자하시고 올해는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